네, 우리 요쪽 사례, 케이스 2번에 해당하는 사례를 이제부터 좀 볼 겁니다. 케이스 1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미 봤고요. 케이스 1과 어떤 게 차이가 있냐? 케이스 1번이라고 우리가 지칭했던 경우에는 보면은 좌극한 값이 얼마고 우극한 값이 얼만데 그 값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 값은 존재합니다. 좌우에서. 그런데 케이스 2번은요. 왼쪽 오른쪽에서 다가가 볼 건데요. 똑같이 왼쪽의 극한, 좌극한 또는 오른쪽의 극한, 우극한 값들부터가 제대로 존재를 안 하는 경우거든요. 자, 값이 존재를 각각 하나 다른 경우였고요. 이번에 볼 거는 좌극한 또는 우극한 값부터가 제대로 존재를 안 하는 경우를 볼 거고, 그런 경우를 우린 케이스 2번이라고 분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간단히 보자면요, 우리가 또 2라는 이 지점에서 x란 변수의 값이 2로 다가갈 때 그때의 또 극한을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오케이, 2라는 지점 근처를 봐야겠죠.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자 다가가 보는데 이 hx라는 식의 값의 흐름이 왼쪽에서 먼저 보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끝이 없어요. 지금 점근선이고요. 점근선에 바짝 붙을랑 말랑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식의 값을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요. 위쪽으로 모여든다, 수렴하네, 이렇게 생각할까봐요.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렴은요, 어떤 값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걸 수렴한다 하지, 지금은 그냥 위로 허공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특정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좌극한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식의 값이 계속 올라가는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좌극한도 극한이죠. 극한이란 것 자체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냐는 건데, 지금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질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그럼 좌극한 값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좌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다. 또 우극한 보자면 우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가자, 계속 올라가네.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모르겠어. 계속 올라가. 이때 우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요런 기호를 사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요런 기호요. 무한대 기호라고 읽으면 되는데요. 이 영어로는 infinity. 자, 무한대요. 하도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스펠링이 맞는지 좀 헷갈리지만 맞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무한대라고 우린 읽어주면 되고, 이 무한대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요 상황처럼요, 한정없이 치고 올라간다, 어떤 값이 한정없이 올라간다 할 때 요 기호를 우린 앞으로 사용해 주면 돼요. 왼쪽에서 2라는 값으로 다가가 봤더니 그때 hx란 식의 값이, 이 함수 값의 흐름이 미친 듯이 치고 오르네. 무한대.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네. 마찬가지. 위로 계속 올라가. 무한대 기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 뭘 적어놨다고 해서 이게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미친듯이 올라가네 라는 상태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도 오른쪽도 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 종합해서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거든요. 무한대 기호로. 그런데 극한값 아닙니다. 이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도 오른쪽도 좌극한 우극한 값부터가 지금 존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도 존재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고는 얘기했어요 이미. 자, 위쪽으로 모여드네, 이거 수렴하네 위로, 이러면 안 돼요. 특정한 값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라서 수렴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이때는 참고 삼아 들어두면 되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